네, 반갑습니다. 오늘 기조 발전을 맡은 이 행사를 주최한 대가의 향토사 연구회 회장 박장호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솔직히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역사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지역의 고령 지역에서 이제 향토사 모임이 있습니다. 1956년도 5월달부터 조직된 모임인데 지역마다 다 향토사 연구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저희 이제 사전모임 대가의 향토사 연구회가 창립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에 일어나는 일들의 향토사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왔었는데요. 이제 저는 원래 전공이 이제 정치경제학입니다. 한 2년 동안 걸쳐가지고 이제 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막 저는 지금 현재 이제 정치경제학밖에 없는데 이 안에 이제 역사 파트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역사 파트를 여기다가 실기에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쉬운 것들을 몇 개 뽑아가지고 좀 이거는 논문 형식으로 향토사 연구회를 통해 가지고 발표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이제 취지에서 오늘 이 행사가 이제 좀 그러니까 고령 주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 강좌가 아니고 이제 학술 대회 형식으로 한번 좀 진행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자, 그런 취지에서 이제 진행이 됐다는 거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제가 강의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뭐 제가 뭐 역사학을 전공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필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부족하더라도 좀 양해의 말씀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제 자체가 임나가에서의 이제 근거와 반론인데 배포해드린 논문집에는 여기 있는 이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책에 있는 거는 반론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근거를 제가 설명을 다 드리고 하려고 그러니까 PPT 자료가 141장입니다. 와, 이거 한 장에 1분씩 설명을 해도 3시간 걸리더라고요. 3시간짜리를 지금 1시간 안에 충작을 하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엄두가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준비했던 거라도 이제 계략적으로 좀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부제를 제가 삼고 싶었던 게 이제 북한학자 김석형의 한계를 넘어라고 이제 제가 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집에는 없지만 지금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김석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학계에서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이론이 뭐고 그 임나가이슬이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계략적으로라도 이해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지만 반론도 이해를 되고 극복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제 이런 취지에서 제가 적었고요. 이건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이 조선일보 기사인데 입력이 지금 현재 200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는 2020년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제가 확인을 내보니까 이 기사가 언제냐면 97년도 기사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북한 사람인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조선일보가 김석형이라는 이 분국설을 주장한 이 사람에 대해서 왜 이렇게 대단적으로 3번이나 업데이트 시켜갖고 현재까지 유지를 하고 있을까?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갑자기 민족의가 생겨가지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런 기사를 썼다. 저는 사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북한 사람은 이렇게까지 보도를 해갖고 세 차례나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을까? 사실 그 부분도 의문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일본에서 94년도부터 역사학 사전을 출판을 하고 있는데 97년도에 남북한 각 2명을 선정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김석형이랍니다. 김석형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학문 활동과 연구 성과를 지금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했냐. 63년도에 4만 3국의 일본 열도내 분국에 대하라는 논문을 발표했답니다. 그리고 분국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뭐 역사학 전문은 아니지만 저도 정치경제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이 학계에서 얘기하는 어떤 설론은 굉장히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개인의 주장이라든지 학자 개인의 주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계의 주장 이런 거는 설로 얘기하죠. 논이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이 논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정립된 이론을 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조선일보는 논이라고 갖다 붙이죠. 붙이면서
임나의 무무서를 완전히 뒤엎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획기적 연구로까지 칭송을 하거든요. 그리고 임나의 무무서는 잘 알려져 있잖아요. 4세기 중반부터 6세기 중반까지 200년 동안 한반도 남부를 경쟁했다는 뭐 그런 통치 기간이 한반도 남부에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 그 풍국이 한반도에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풍국이 이제 일본에 있었다. 그게 임나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적어놨는데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90년대까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며 우리나라 국회의원이거든요. 30년 동안 얘기만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회과학의 원장이라면 학자 중에서 최고의 명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조선일보에서 왜 실었을까? 거기에 의문을 한번 가지고 오자는 겁니다. 뭐냐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 얘기. 좀 키워보겠습니다. 1970년대 들어가지고 일본 학계에서 기존의 한반도 한일 관계 연구에 대한 자성이랍니다. 자성. 이거는 뭐냐면 기존의 임나 인본부설에 대한 자성이겠죠. 예, 거기에 모순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성과 함께 새로운 연구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이 사람 덕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덕분. 거의 연구가 지금 불시의 산물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여기서는. 자, 그러면 여기서 임나의 무설의 이 부라는 것은 기간 아닙니까? 총독부처럼 기간인데 이게 풍국설이 나오면서 이거는 일본이라는 것은 670년도부터 사용을 했으니 일본 세계에 나오는 그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 일본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겠죠. 그는 모순을 얘기하는 거죠. 모순. 이거는 잘 알려져 있듯이 사람이잖아요. 사람. 뭐지? 자, 그런데 지금 이 기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이 풍국설이 나오면서 일본 불안한 게 사라졌다. 그런데 뭐냐면 새로운 연구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 이게 1970년대 하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1972년부터거든요. 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임나가야설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현재 유지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직 임나는 남아있잖아요. 임나는. 일본 부설이 날아간 거지 임나는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임나가 지금 이렇게 왔다는 거죠. 조선일보가 얘기하고 있는 목적은 이게 같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김석형 씨가 이러한 취지에서 논문을 적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같이 판단을 못하겠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강제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이든 조선일보든 이 학계에서 주류 사학계에서는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이게 같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세하게 한번 보면요. 이게 김석경 씨가 쓴 논문입니다. 이게 1957년도에 적었는데 60년도에 일본에서 출판이 됐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세이머스 에스카즈거든요. 이 사람은 서성이에요. 경성 제국대 역사학을 이 사람한테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관계가 그때까지 없었을까요? 63년 이후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자료를 찾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60년대까지는 이 사람들이 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 지금 이제 세이마스 에스카즈하고 김석형이 같이 공동한 걸 지금 현재도 판매가 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고 이 사만삼국 거의 일본 열도 내 풍국에 대하여 이 책이 현재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이 책이 과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좀 방해가 되는 책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판매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거는 일본 국민들한테 그렇게 해로운 이론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기존에 세이마스 에스카즈가 얘기했던 임나 일본부설에서 김석경의 분국론으로 이게 폐기가 됐다. 사실은 저는 동의하기 힘들거든요. 3번과 4번 때문에 저는 폐기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시대에 이런 기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국가 자체가 670년 이후에 쓰여졌는데 일본 서기에 670년 이전의 기사에 임나 일본설이 나오면 모순이 있잖아요. 자체 모순. 그리고 일본 서기에 옆에다가 평을 달아놨는데 이렇게 읽으라는 겁니다. 의사지라고. 모지라는 것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기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임나는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사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분국설이라는 것은 결국은 임나 인본문설이 기초가 됐다. 저는 김석형 씨가 그렇게 그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같이 판단을 하지 못하겠지만
결국에 지금 현재 논란이 되는 임나 가야설은 이게 발단이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이제 가야사학회의 지금 회장을 맡고 있는 이영식 교수님인데, 저는 좀 죄송한데 제가 역사학자 중에 제가 동시대를 살았던 역사학자 중에 가장 존경하는 역사학자를 뽑으면 저는 이덕기 선생님을 뽑을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해서 초청을 해가지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건데요. 그거하고 별도로 학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학문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 주장이 그렇게 타당성이 없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하는지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지만 이 사람들의 논리를 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아직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이게 일본의 기내 지역에 있는 오카야마라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가야군이 있다는 게 이 사람 다 알아요. 딴 데 가서 이렇게 이게 화면 그대로입니다. 어디냐 하면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가야사 시민광장하면서 이 사람들도 이거 홍보해요. 이걸 감추지 않습니다. 왜 안 감출까요? 이거는 인터넷에서 흔히 검색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본에 있는 뭐 고대 제사연구회죠. 자, 여기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키워볼까요? 이거 한자는 쉬우니까 그냥 다 바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가야군이 가야라고 발음이 되고 기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임나의 옛날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야가 이 가야 우리 한국에 쓰는 가야 있죠. 그리고 가야라고도 통한답니다. 이걸 찾아봤어요. 어딘지. 이 지역이에요. 오카야마가 가야고 가라고 이게 임나라는 겁니다. 또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이게 임나라고 얘기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정보는 엄청나게 넘쳐져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류가 있으면 사람이 다닐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삼한삼국의 본국이라면 본국에서 본국으로 간 사람도 있을 거고 본국에서 본국으로 온 사람들도 있겠죠. 10%든 1%든 일본에서 온 사람들도 당연히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교류가 더 심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심상수학 일본 역사 보충 교재 참고서인데 일제강점기 때부터 일본이 주장하는 겁니다. 일본이 교류가 많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일선동조론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겠죠. 이 사람 혹시 아십니까? 이 사람 영국 총리입니다. 근데 인도계거든요. 예전에 인도가 영국 식민지인 건 아시잖아요. 지금 현재 총리입니다. 교류가 식민지든 우리는 식민지 개념을 지금 안 쓰는데 뭐 일본이 우리의 식민지다 아니면 고대 뭐 우리가 식민지 이걸 떠나서 교류가 있으면 인적 교류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1이든 0.001%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풍국농처럼 임나라는 지명이 일본 설계에서만 보이는 건 아니다. 강개토대왕 비문에 임나가라, 삼국사기 강수전에 임나가라, 진경선 탑비에 임나 왕족이 있다. 고구려와 신라인들이 가야를 임나를 표기한 것이다. 이거는 지금까지 학계에서 가야사와 관련해서 절대 공리였습니다. 이건 아무도 못 깼어요. 이게 예를 들면 주루사학계의 주장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자칭, 타칭 민족사학계에서 이걸 어떻게 대응을 했나? 묵인 내지 반간 내지 암묵적 동의를 지금까지 해온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풍북설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일본의 오카야마가 가야다. 그게 임나 아니냐. 이게 전제입니다. 전제. 그러면 본국도 있을 거 아니냐. 본국이 한반도죠. 한반도에도 가야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임나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신궁왕후 49조라든지 다른 거 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임나가 가야설의 모태는 요 논리예요. 요 논리.
자, 제가 이거는 남들이 예를 안 드는 건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후쿠시마고 옆에가 오카야마거든요. 이거는 제가 뒤에서 설명할 건데 한번 보십시오. 신라의 송사 나말, 이건 간직 이름이고요. 가랑정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축자에 왔답니다. 자, 이 사람이 신라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678년입니다. 678년에 이 사람이 여기 있었다면 축자라는 것은 양진영 모두에서 다 표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678년이면 나라 지역 이쪽인데 일본 왕을 만나러 요래 가야 되겠습니까? 요래 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요래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오카야마 지역에 있는 기사라고 주장을 하려면 우측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좌측으로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토에서 왔다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건 뭔가 주로, 그러니까 제가 좀 빙의가 돼가지고 주루 사학계 쪽을 좀 얘기를 하자면 신공하고 이런 거 아니다. 다 떠나서 한국에도 한반도에도 임나라는 지명이 있다. 아마 풍국설에 의해 가지고 오카야마 지역이 임나라며 한반도에 있는 가야도 임나라고 볼 수 있지 않냐. 지명을 한번 비정을 한번 해보자. 연구 아니냐. 연구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걸 국민 대다수가 영향을 받는 국가의 정책 결정이라든지 어떠한 그 아이덴티티를 쓸 수 있는 거기다가 강제로 비정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비판받아야죠. 아직까지 정립이 안 됐으니. 그렇지만 그들이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공부를 해보는 거는 한문적으로 허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를 들면 가야고분고 세계유서 추진단의 관계자입니다. 얘기하는 게 신공하고 상관이 없대요.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합니다. 저는 그거 진심이라고 믿습니다.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거잖아요. 강개토 대왕 비에 임나가라. 강수열전에 임나가랑인 진경에서 탑 비에 있는 임나왕조.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람도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 가야사학계 회장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모두 공통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저는 양비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심상, 소학, 국사, 보충 교재가 있는데 이 안에 그 세 가지가 다 들어있거든요.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일제가 만들었잖아요. 일제가 만든 거에 대해서 양진영에서 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암묵적 동의라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삼국리가 안 깨지는 이상 임나 가야설이든 임나의 문부설이든 이거는 영원히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여기에 임나 가라, 여기에 임나 왕조, 여기에 임나 가랑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세이마스 야스카즈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임나의 문부설이다. 여기 가서 임나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연결고리가 그나마 좀 적었어요. 적었는데 이게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죠. 임나라는 국명의 모순. 두 번째는 부는 간청이 아니고 사람이다. 그래서 임나만 남아있는 상태에 갑자기 풍국설이 나타난 거죠. 이 풍국설이 나타나서 풍국의 오카야마, 일본의 오카야마 지역이 임나라면 이제 이게 임나 가에서 이제 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임나 인문부라는 것은 사람을 파견하는 것이다. 이건 김석경 선생이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나 인문부설이 다른 형태로 부활하게 되는 거고 본국도 가야가 있으니 이것도 임나로 볼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임나 상국리가 한국에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임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구조입니다. 이걸 얘기를 하는데 신공하고 49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거하고 상관없다니까요. 주로 사학께서 얘기하는 게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동의를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지만 주로 사학께서 얘기하는 걸 이렇게 얘기한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 그런데 이 부분에서 자, 한번 보십시오. 임나 상국리를 지금까지 못 묶었어요. 지금 어디서 싸우고 계시냐면 여기서 싸우고 계시는 거죠. 너가 내려가지 마. 여기만 있어. 이 안에 있으면 싸우라는 거예요. 여기. 왜 자꾸 한반도 가서 임나를 비정해? 달아.
김훈, 왜 여기서 내려가? 가지마. 내려가면 이건 시민사학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 같다는 겁니다. 이까지는 저는 학문적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논리상으로 말이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임나 가야서를 깰 수 있는 거는 요 고리를 깨야 된다는 겁니다. 요 고리. 그러면 이 절대 상공림을 깨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빨간 선이 없어지기 때문에 한반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거는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풍국설이 존재하는 한 언젠가는 누군가는 또 다른 공리를 들고 나오겠죠. 이 상공리를 깼어요. 깨고 나서 또 다른 사람이 다른 어느 책에 임나가 있다. 한국 기록에. 그러면 이 구조가 또다시 재생이 되는 거죠. 굳이 이 풍국설이라는 것은 지배의 역사고 신민의 역사고 제국주의 사관인데 우리가 시민을 당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나쁘다는 걸. 결국은 사만삼국에 일본에 가서 풍국을 설치했다는 것도 이건 또 제국주의 역사고 식민사관 아닌가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풍국설도 제발 한국 내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처리를 좀 하자. 그러면 깔끔히 없어지는 거고 이 상공리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서 이 부분을 한번 깨보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절대 공리로 여겨왔던.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올이라고 얘기를 읽었는데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어느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지금 제 책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논문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인이라고 규정하는 거하고 한반도인이라고 규정하는 거 다르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한국인은 사만할 때 사만하고는 또 다른 개념 아닙니까? 한반도에 한반도인이 얼마나 살까요? 이해되시는가요? 만주인도 들어오고 몽골인도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두 논문을 비교해갖고 제가 책에다가 적은 건데 22.5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반도에 살면서 내가 오리지널 한국인이야, 한반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22명밖에 안 됩니다. 만주인이 더 많아요. 근데 28.85라고 야 우리가 만주인의 후예라고 얘기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베트남은 우리보다 더 많아요. 더 높아요, 빈도수가. 이거는 동남아부터 시작해서 동북아 전체에 다 걸쳐져 있죠. 이게 Y 하플로 그룹이라고 이 자체 가지고 어느 민족이 어느 민족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얘기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특정한 지역에서 특별하게 빈도수가 높은 거는 그 지역에서 분할을 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뭘 하냐면 닉네임을 붙여줘요. 그래서 SRY 465라는 게 한반도인을 뜻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 한반도에서 계속 유전자가 변이되었고 지금까지 그 전통을 이어온 사람들 이 사람은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일본은 안 볼까요? 일본은 이 닉네임이 두 가지나 있어요. M55하고 M47 두 개 합치면 50%가 넘어요. 이 사람들 순수 일본인입니다. 우리보다 민족성이 더 편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순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섬이니까 갇혀 있었잖아요. 요 D 유전자는 어디랑 통하냐 하면 티벳이랑 같이 통해요. 티벳이 나타나고 일본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두 군데가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는 다 섞여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한반도인에 넘어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5.10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미친 영향은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야유시대에 어떤 그 전에 넘어간 사람들 여기 23.75인데요. 이 사람도 언제 넘어갔냐면 빙하기 말에 대륙이 일본이랑 붙어 있을 때 넘어갔고 제자47이라는 별도의 구름명을 정했다는 것은 한반도인하고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오히려 항공인을 구성하는 사람들 중에 여기 보면 넘어간 사람이 다시 왔죠. 8.9% 있고 전통적인 조문인 1.85 전통적인 도래 0.25 있죠. 다 하면 10.67%입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 왔냐면 일제강점기 때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항공인들 중에 10.67%는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를 부계 혈통으로 하는 거예요. 더 영향을 우리가 더 많이 받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라는 개념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반도에 사는 사람도 우리, 사만호 친다 가면 고구려, 백제, 신라 다 들어가겠죠. 그럼 그쪽도 우리, 그 사람들이 동이족이라면서요. 그럼 우리족이잖아. 그러면 그것도 우리, 그러면 구이족도 우리잖아요. 그러면 구이족에서는 고조선의 후예니까 구이족이 다 우리. 거기에 당군의 자손까지 친다 그러면 카자흐스탄은도 자기들도 당군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죠. 이 우리라는 개념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발 좁게 보지 말자는 겁니다. 이걸 서로 기준을 나누고 이렇게 분포를 나눠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결국은 이거는 시민사학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일본이나 교류도 유전 자료를 봤을 때도 그렇게 저는 특별하게 없었을 것 같아요. 물론 있기는 있었지만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뭐 영향을 받고 오히려 저는 그걸 주장하는 게 식민사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식민사학의 반대말이 제국주의 사학이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호칭입니다. 굉장히 길죠. 이 사람 이거 소개할 때 이만큼 길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노베의 대공료부터 뭐 브람스타익, 레네베르크의 공료, 삭슨 코브르크 고타의 공비이자 삭슨의 공비, 뭐 어느 기사도 많잖아요. 다 이게 자기의 강력이랑 관계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작센 코브르트 왕조 한번 보자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레이트 브리튼 아일랜드 연합왕국의 왕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영국 왕이겠죠. 물론 이제 스코틀랜드하고의 왕위 개성 이런 부분도 논의해야 되는데 다 차치하고 여기 벨기에 국왕도 왕을 하고 있고 포르투갈 왕도 하고 있고 불가리아 대공도 이것도 왕 개념입니다. 하고 있잖아요. 다 하고 있잖아요. 자, 이 사람들이 그러면 포르투갈, 불가리아, 벨기에에서는 이 왕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민중들은 그 땅에 살은 거예요. 왕을 직업으로 하는 놈들이 다니면서 왕 세우고 다니면서 저것끼리 왕 노릇을 한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보십시오. 소금천이라는 시가 있죠. 신라를 건국하고 가야를 건국하고 이 사람도 외부인이잖아요. 한반도인 아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이 사람들하고 봤을 때는 이 왕자와 같은 개념 아닌가요? 아니 부유도 마찬가지잖아요. 고구려 백제가 부유의 후예라고 얘기를 하니 결국 백제가 일왕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까지 왕조 사관을 안 보고 민족 사관을 보는 거예요. 이 작센 코브르트, 작센이 어디냐면 독일입니다. 독일. 이 왕조가 이름을 바꿔요. 1차 세계대전 말에. 왜냐하면 영국이랑 독일이랑 전쟁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 왕이 독일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윈즈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서양과 이거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저는 서양과 동양이 다르다고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제가 책을 적으면서 경제학 사상도 마찬가지고 철학도 마찬가지고 역사의 행식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가 1648년이면 그 흔히 얘기해서 30년 전쟁이 끝날 때 시점이거든요. 자, 이렇게 분파가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스페인이 있습니다. 여기 아시죠? 네덜란드. 여기 스페인이 있는데 스페인은 여기 있잖아요. 그 당시에 여기도 있고 이탈리아에도 자기들이 영토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스페인이 네덜란드 이 지역을 지배했다고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할까요? 못합니다. 뿐만 아니고 여기에 팔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팔체의 왕이 여기까지 가서 왕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도를 그리는 것은 어떻게 그리냐면 명나라가 남경에 있다가 북경으로 수도를 옮겼어. 그러면 이 영 전체는 명나라의 땅.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민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왕이 그러니까 왕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왕노릇을 하는 거죠, 그냥.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좀 바라볼 때 강력이라든지 어떤 그 왕조를 바라볼 때 지금 우리는 지금 왕조하고 이걸 민족하고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역사적으로는 아니다. 서양도 그랬고 동양도 그렇게 보인다. 제가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준비했던 반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단법인 대가향투사 연구회 보이시죠? 이게 뭐 한 10여 년 전에 책자를 이제 오늘처럼 이제 학술대를 하면서 책자를 발견한 건데 임나는 고령이다라고 책자를 냈죠. 저는 사실 이분들이 어떤 식민사를 가지고 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는 오해라고 생각을 해요. 나름대로 순수성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기반이 된 게 저는 이제 몰라서 그랬다. 저는 그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단체를 개성해서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좀 세월에 대한 격세지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요거는 제가 연말까지 운영했던 신문사 이름입니다. 지금은 폐간을 했는데요. 자, 이 사진 보이시죠? 이 사진. 이게 임나 대가야 국성지비 아닙니까? 자, 이 사진 보이시죠? 이 사진이 원래 누구 사진이냐면 우리 총무님이 가지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령군에서 이제 이 책자를 낼 때 이제 이 사진을 기부를 하게 된 거죠. 두 장이 있었는데 이 사진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은 기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 하고 이제 제가 한 차례 보도를 하면서 썼고요. 총 들고 있는 사진이죠. 앞쪽에 총을 안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이제 제가 리터치를 한 땀 한 땀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상한 게 있어요. 이게 임나 대가의 곡성지. 이게 나자입니까? 이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이게 무슨 자인가요? 저는 옥편이고 강의자전이고 아무리 찾아봐도 이 글자가 안 나옵니다. 근데 일본어들은 왜 이걸 임나라고 쓰면서 이 자를 썼을까? 제가 그게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이 칼도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윤자 비슷하잖아요. 일본에서는 이 자를 쓰죠. 임나.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찾는 방법은 나중에 제가 노하우를 한번 말씀드릴 건데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령에서도 이렇게 문화재 발굴조사는 문화재 보고서라는 걸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들도 분명히 그런 보고서가 존재할 거다. 그래서 문화재 보고서만 다 추합을 해가지고 일일이 다 확인했습니다. 이게 이미지가 되어 있으니까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면 안 하면 안 되더라고요. 1989년도에 발굴이 된 건데 이게 국내에 알려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낸 건데 이 임나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여기 임나. 아, 옛날에는 이때 썼구나. 이렇게 썼구나. 지금의 칼조자를 쓰는 임나가 아니구나. 그래갖고 이거는 제가 좀 애용하는 책인데 여기서는 나자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제가 이 책에 의해서 굉장히 신뢰를 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고 중국의 바이두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는데 그 바로 밑에 이제 이런 구절이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조약해서 번역을 좀 해놨는데 이 나자에 대해서 행성자다. 음차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염자로 발음이 된답니다. 이 자에 대해서. 소리성자 아닙니까? 염으로 발음되는 거고 이렇게 발음을 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설문에서도 얘기하는 게 서이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이국. 서이국이 어딘지도 지금 적어놨는데 조나현으로 지금 통하고 있는데 이걸 염자로 발음하라 하니까 조염으로 이제 발음을 해야 되겠죠. 조염현인데 이게 이제 시안 쪽, 장안 쪽 이렇게 서북 쪽에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지역도 지금 그 지역을 얘기하는데 이 지역을 지명과 관련돼서 국가와 관련돼서 얘기할 때는 염자로 쓰고 지명과 관련돼서 얘기할 때는 노아라고 읽고 그리고 고대 표시 어문 부사 혹은 어문 대무사일 때는 나라고 읽으라 합니다. 어찌 어느는 제가 임의로 적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많다라는 의미를 쓸 때도 나로 있고 현대 상용 표시 지명 대사에서도 저것들 할 때로 나라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제가 적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보시면 소전에 보시면 이 모습이 뭐냐면 머리를 이렇게 기르고 코털을 기른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디 있냐면 부업지 근처에서 배회를 하는 겁니다. 배회.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글자거든요. 이 글자가. 이게 이렇게 변형이 되고 이렇게 변형이 되고 왔다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친구가 옆에서 물어보는 거죠. 저는 뭔데? 그러니까
아유, 저것들 어쩌나 이 정도로 쓰이는 겁니다. 이 정도로.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어찌나로 쓰이지만 중국에서는 저것들 이런 평화의 의미거든요. 근데 이거 느낌 오시잖아요.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게르만인 딱 느낌 나잖아요. 로마의 입장에서 봤을 때 주변에 어슬렁거렸던 게르만인들, 그런 민족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 왔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나로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닌 이게 아닐 경우에는 여물을 읽어야 된다. 그리고 국가다, 서희국이다. 이런 개념을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제가 논문에 자세하게 적어놨는데 일본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답니다. 조사를 해봤는데 중국과 일본과 한국에서는 나자와 관련돼서 이자를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이렇게 썼다는 거고, 여기에 특이한 점이 염자가 하나 있는데, 이 염자는 이제 11세기 한국 자료라고 얘기하니까 오늘 논의 대상에서는 연도가 안 맞아서 우리는 지금 9세기, 10세기 이하만 지금 얘기를 할 거니까 이 자는 뭐 고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본에서는 이 자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논문 뒤편에 일본에서 발행된 옥편을 우부방업을 부수로 하는 자를 다 실어놨거든요. 거기 찾아보면 이 자가 안 나와요. 일본에서는 안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908년도에 강의전 중국의 이제 자전인데 그걸 자기들이 들고 와갖고 출판을 했는데 그때 있는 게 국명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이게 예를 들면 칼도자가 있는 나의 이체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국명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 글자는. 그리고 이 자는 한국에서는 나라고 통하는데 저는 노아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도 지금 논문에 있는데 이 자가 일본에서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제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증명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마침 그 한자 자전과 관련돼 갖고 일본에서 이 모든 자전들이 다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본에서는 사용되지 않은 한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자는 일본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왜 그 글자를 얘기하냐면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상공리에 그 글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이체자가 사용된지 모르겠지만 이게 한국에 존재하는 세계 최초의 이제 석가탑에서 발견된 다라는 의견인데요. 여기서는 수많은 이체자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각각 한 문헌에서 각각 쓴다는 것은 이걸 공통적인 이체자로는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문화재청에서는 지금 이제 이 모든 걸 다 이체자로 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글자들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글자는 이제 긴나라 할 때 여기 들어가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불교계에서는 따자로 발음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 시간에 제가 오늘 주제 발표해 주시는 조명선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지금 현재 7가지가 있는데 이 자는 오늘 논의 대상에서 안 되니까 빼고 6자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소전에서 이 자로는 넘어온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래 넘어간 거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이 바이두에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자로 본자로 가가지고 이 자로 속자로 갔다. 왜 그러냐면 둘 다 게르만족인데 제가 봤을 때는 게르만족인데 야들은 머리 기르고 코시엄 기르고 있는 아들이고 야들은 코시엄만 기르고 칼 들고 있는 아들이죠. 야들은 좀 성격이 다른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체자를 쓰면서 이체자가 뭐냐면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 목팡봉까지는 그나마 좀 글자들이 살아있는데 금석할자본으로 가게 되면 글자들이 다 이 글자로 통합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할자를 최대한 금속할자본을 적게 만들어 놓고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통합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도 이렇게 설명하는 데가 많은데 이거는 원래 다른 거다.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 노아자하고는 완전히 다른 글자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이 모든 글자를 지금 현재 이 한자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문헌에 있는 이 어찌 낫자, 우리가 한국에 쓰는 어찌 낫자하고 이 글자들은 시대마다 다르다. 그래서 이 글자가 나올 때 무조건 이자의 이치자라고 보시면 안 되고 그 문헌이 언제 문헌인지를 봐야지만 올바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임자는 기본적으로 맡길 임이잖아요. 누구한테 맡겨갖고 책임을 지게 하든 맡겨서 재량권을 가지게 하든 맡겨서 처분권을 가지게 하든 이 맡긴다는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주체가 있고 수요자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주류 사학계에서는 이걸 님의 나라, 모국, 조국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게르만족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옆에 와서 걸쩍거리니까 너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떼줄게 라고 허락해주는 땅 정도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서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있는 사연을 누구한테 떼줬다가 누구한테 떼줬다가 그러한 명칭의 총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본 서기를 실내에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그렇게 사용되어 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를 찾아봤습니다. 제가 삼국사기에 쭉 찾아보니까 이 글자가 있어요. 이 글자가 있는데 이 글자를 어떻게 읽지? 선화불이라고 지금 읽고 있는데 과연 이게 나자가 맞는지? 그리고 여기도 지금 현재 다파나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국이 있으면 영어를 읽어야 되잖아요. 그럼 다파 영국이겠네요. 그리고 다파라는 것은 불교와 관계 있으니까 다바 영국이겠네요. 근데 좀 이상하죠. 여기 딱 보면 이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같은 페이지인데 이 숫자가 몇 개일 것 같습니까? 여기가 9개, 여기가 18개거든요. 이게 목분본이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이거는 기본 터를 안 지켰잖아요. 그래도 이게 18자를 넘어서서 19자, 20자 가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자는 일본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이것만 좀 핵심적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글자들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삼국리의 글자들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나대가의 국승정비에 낮자가 어디서 왔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삼국사기에서 왔더라고요. 여기 보면 같죠, 글자가 같죠. 근데 이 성한보는 지금 현재 어찌나로 써 있죠. 저는 이게 최고 마지막에 조작됐다고 보거든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상하잖아요. 팍팍 틈이 있는 것 같지만 여기에 몰려있고 여기에 몰려있고 여기에 몰려있고 제가 글자를 세어봤어요. 19자입니다. 이것도 세어보니까 19자고 이것도 세어보니까 19자예요. 이거는 8행 18자라, 아니고 9행 18자라는 원칙을 위반을 한 거죠. 이거는 셋 다 위반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개 중에 어떤 글자가 지금 현재 첨자가 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하겠지만 이 글자들이 좀 이상하죠. 여기는 서구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석자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자도. 이 명자라는 단어를 제가 엄청나게 찾아봤어요. 과연 한국의 기록에서 사람을 명칭을 부를 때 명자라는 단어를 쓰나? 안 씁니다. 제가 지금까지 못 찾은지는 모르겠지만은 안 써요. 이거 일본에서 쓰는 겁니다. 명자는 뭐냐면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묘지라고 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 강수가 신하인데 가가지고 일본 입장에서는 그랬을 것 같아요. 가가지고 지 성을 얘기하지 않고 이름을 얘기해. 이름은 애칭 정도로 통하거든요. 치부는 것 같아요. 일본 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재판을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증거조사를 하는데 증거조사할 때 글자가 18자가 돼야 되는데 19자가 되어 있으면 이 자체가 날아가는 거죠. 증거로서 채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찾았습니다. 진짜 지금부터가 대박인데요. 분명히 일본이 삼국사기를 우리한테서 가지고 갔을 것이다. 그렇다면 음본이 있을 것 같다. 열심히 찾았거든요. 있습니다. 요겁니다. 필사본인데 지금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 요 부분인데 이걸 따로 떼어서 한번 볼게요. 여기에 봉, 임,
낮자로 보입니까? 군자로 보입니까? 저는 군자로 보이거든요. 무슨 자죠 이게? 군자 아닌가요? 그런데 한 개만 있으면 비교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일본 서기, 삼국사기가 일본이 있을 것이다. 또 열심히 찾아갖고 한 개 더 찾았습니다. 이거는 근대 필사를 했겠죠. 요자 보이신가요? 군자입니다. 이거는 동의하시겠죠? 자,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 본인, 군과 양인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본임. 그러니까 신하가 임금한테 얘기를 할 때 자기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죠? 업무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죠. 그럼 본임이라는 단어는 많이 사용했을까? 또 찾아봐야 되잖아요. 고려왕조실록은 소멸됐기 때문에 비교를 대상 못하겠죠. 고려시대에 써진 책이지만 조선왕조에서 본임이라는 단어는 왕과 신하가 얘기할 때 엄청나게 자주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강수가 누구랑 얘기하고 있습니까? 신라왕이랑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임무와 관련해서 얘기하는 건 당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번역을 하자면 신의 본임은 본임이 되는 건 임나고 상관없어요. 본임은 이 군하고 가는 같이 해석을 해야 됐고 양인은 양인인 것 같은데 뭐 두 가지 세 가지로도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본임은 거울에서 양인을 이 가짜가 예전에 뭐 우리가 우가 뭐 마가 저가 있지 않습니까? 간직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양인을 육성하는 뭐 이런 뜻으로도 가능할 것 같고 아니면 조선 시대도까지도 양인을 계속 편입을 시켜야지만 세금을 징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노예한테는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인을 육성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걸 뭐 편입시키는 그런 거지 않을까? 그냥 제가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임나라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임자가 같은 기사에서 뒤에서 또 두 분이 더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거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 황제의 조서에 감사하는 해답의 표문을 짓게 하였는데 문장이 이게 중요한 거죠. 해답하고 문장이 중요합니다. 문장이 세련되고 뜻이 깊었다. 왕이 더욱 그를 기특하게 여겨 이름을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 뭐라고 부르는 것은 뭐가 핵심이죠? 이 기사에서. 강수가 표문을 지었는데 문장이 세련되고 뜻이 깊었다. 이게 핵심 아닌가요? 그게 핵심이라면 어떻게 얘기를 풀어야 되는 거죠? 이 언자는 문장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말하였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냐면 이름을 부르지 않고 어민생이라고만 하였다. 어민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무라고 업무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내용들이 이 말씀원자 이 엄을 얘기하잖아요. 이 언에는 말만 있는 게 아니고 견해나 의견이라든지 지구를 친다 그러면 뭘로 해당이 되겠습니까? 뭐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뭐 연설 참모 정도, 비서관 정도, 아니면 외교문서 담당하는 사람 정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이제 강수의 문장을 뭐 자임했다 이래가지고 뭐 일을 서순을 맡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도 임자가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수 관련해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왕과 얘기하면서 다 업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의 본임은 뭐라 얘기하는 거고 그 은임을 얘기하는 거고 자임, 스스로 맡아갖고 몸소 맡아갖고 했다. 이 임이라는 것은 임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왕이랑 강수가 업무와 관련해서 얘기하는 걸 이 임을 이걸 일본 서기에 임나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자, 삼국사기 관련해가지고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1981년도 이제 조사 보고서거든요. 이제 성한본입니다. 성한본. 그러니까 7가지가 있는데 이거 한 개 가지고 6가지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를 하는데 뭐 자세한 사항이 있고 저는 이 성한본이 성한박물관에서 소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보니까 개인이 소유하고 있더라고요. 이 조씨입니다. 뭐 성함까지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게 서지가 없기 때문에 이 발행 연도도 알 수는 없어요. 자, 이걸 켜보니까
이게 아까 우리 외무도 있잖아요. 이 가필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저거 자기들도 가필이라고 해놨어요. 이게 지금 이제 성안본이거든요. 이게 이제 정특본하고 이제 그 중조도 때 본이고, 이 두 가지는 뭐 제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그러면 다른 게 없을까? 다른 삼국사에는 없을까? 지금까지 알려진 건 이제 일본 국민첩본이 있는데, 이거는 정특본을 수정 가필했다 그러니까 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또 찾았습니다. 이건 뭐냐면 일본의 어떤 한 사람이 삼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함정을 맡긴 서류거든요. 서류인데 뭐 이 개인정보가 있으니까 좀 그렇고, 55년 8월 30일이거든요. 제가 찾아온 두 가지, 그리고 일본 국내청에 있다는 거 뭐 그것까지 합치면 세 가지죠. 그 연도까지 제가 다 확인했는데 이건 다른 삼국사기입니다. 그래서 이 삼국사기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거는 제가 아직까지 그 현지하고 연락을 해도 입수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자, 이 삼국사기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필사본에서는 이걸 이제 나가 아니고 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과연 그거 한 개만 그럴까? 바로 이어지는 춘천열전에 대한 기사를 제가 한번 인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절 잘 아실 건데, 고구려 백제는 전성기에 강한 군사가 100만이어서 남쪽으로 우호를 침략하였고 북쪽으로 유주 지방의 연제노를 뒤흔들어 중국의 큰 해가 되었습니다. 수왕제가 통제를 잃은 것은 요동청벌에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게 해석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 침자를 침략하였다고 했지만 제가 중국 자전을 찾아보니까 이거는 탈취, 빼앗아 가지는 겁니다. 의미가. 그래서 이 요자도 마찬가지인 게 굴복이라는 뜻으로 복종시켜 이래 되거든요. 그러면 해석을 하면 고구려 백제는 전성기에 강한 군사가 100만이어서 남쪽으로 우호를 빼앗아 가지고 북쪽으로 유주, 연제노를 복종시켜 이래 나오는데, 이런 해석을 지금 얘기하자고 하는 건 아니겠죠. 여기 보면 이상하잖아요. 이거 보십시오. 이게 이자라는 겁니다. 연나라 때 연자라는 건데 맞나요? 저는 오래전에 봤는데 이거 보고 과연 이게 뭐 진짜 이 글자가 맞나? 이거는 가필했죠. 이 글자는 그나마 이거는 부타죠. 이게 최고 마지막에 조작됐겠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보십시오. 요 글자 보십시오. 요거 클 글자라고 지금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요 밑에 이거는 뭔가요? 꼬리가 올라가 있잖아요. 요거는 꼬리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조작을 했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조작을 했을까요?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조작을 했겠죠. 그럼 이 글자는 다른 데서 조작을 했겠죠. 그래서 저는 성안본이 최고 마지막에 조작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 글자는 과연 왜 이 모양일까? 필사본은 제가 찾은 필사본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이게 필사본입니다. 자, 그러면 이자부터 한번 볼까요? 이자하고 이자가 있는데 이게 무슨 글자 같습니까? 움직이지 아니할 접이라는 글자거든요. 자, 한번 보십시오. 연나라가 아니고, 이게 연나라고 상관없습니다. 연나라가 아니고 움직이지 않을 접자를 이렇게 적어놓은 거. 이걸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요자를 이렇게 만든 거죠. 근데 이거는 좀 약가요. 이게 정말 대박입니다. 이 글자는 뭘로 보이겠습니까? 이게 이제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이거는 필사를 한 거라서 잘. 그런데 글자를 알고 보면 바로 보입니다. 이 글자입니다. 무릎 앞. 보이시죠? 요래 토자에 점 한 개 찍혀 있죠. 이 글자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글자가 조작을 하면 어떻게 바뀌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단어 설명이 잠깐 있어야 되는데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저도 한자 전문가는 아닌데 아까 이제 이 두 자에 대해서는 해석상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거는 빼겠습니다. 이 접자가 지금 새로 들어왔잖아요. 이 새로 들어왔는데 여기가 원래 뭐가 있었습니까? 연나라가 있었죠. 그러니까 연나라가 빠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연나라가 빠지고 지금 앞자가 있는데 이 자가 지금 클것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클것자에서 동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보십시오.
위중국인데 이게는 원래 거자가 있었고 거두 이게 곤충이라든지 해충, 해하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이 대박입니다. 한번 자, 같이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죠. 이게 지금 현재 사용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하다, 이하다, 다스리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된다면 이가. 근데 기존에서는 이자가 지금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라고 써 있잖아요. 이 두라는 것을 수식하는. 그런데 이자가 동사가 되어버리면 이 중국하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 자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하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중국을 이하여. 위중국이라는 단어는 지금 현재도 중국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구어거든요. 위중국, 중국을 위하여 어떻게 했다? 해로운 것들을 평정을 했다. 항복시켰다. 눌렀다. 압했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통틀어서 제가 다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구려 백제는 전성기에 강한 군사가 100만이어서 남으로는 5월을 빼앗아가지고 북쪽으로 유주를 복종시키고 제노를 굴복시켜 충국을 이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최초원이 시종한테 얘기하는 게 너희를 위해서 고구려 백제가 이런 일도 했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구려 백제가 과거에 중국한테 해를 끼치지 않냐 이렇게 반대로 돼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조작을 통해 가지고 중국을 위하여 좀,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좀 있잖아요. 그 해로운 해충, 예, 좀을 평정시켰다. 수황제가 패권을 빼앗아간 것도 요동정벌 때문이다. 이 말을 한 겁니다. 우리가 사만인데 사만 중에 고구려 백제가 있는데 이 고구려 백제가 옛날에 너희한테도 도움을 줬지 않냐. 단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한번 보십시오. 중요한 게 뭐냐면 5월을 그냥 침략한 게 아니고 빼앗아 가졌다는 거고, 두 번째는 연나라가 날아갑니다. 연나라가 날아가게 되면 연나라의 초기 유럽을 잘 아시잖아요. 연나라가 어디 위치하고 있는지. 요걸 빼주면 요 영역이 바로 백제하고 고구려 영역이 된다는 거죠. 저는 연나라의 시대를 상향 올려가지고 중국의 역사를 조작하면서 없는 나라를 중간중간에 박아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좀 이따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을 이하여자는 큰 해를 없앤 건 뭡니까? 결론적으로 올제노는 중국 땅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왜? 백제하고 고구려가 올제노를 해충 같은 아들을 압을 해서 한 자체가 뭐냐면 중국을 이해해서 했다는 겁니다. 중국을 이해해서. 그러면 이 땅이 중국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동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고 민족 간에, 종족 간에 경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족도인데요. 저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지역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뭐 이거는 뭐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갈석산의 이치를 여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백제 고구려 영역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최천이 얘기하는 것은 이 지역을 지금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일단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발견한 이 삼국사기가 그러면 그 뒤에 장엄들은 그러면 조작이 없나? 제가 다른 못 봤지만 전체를 못 봤지만 너무너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페이지에 한 6, 7개 정도 글자 조작이 있거든요. 그러면 6, 7단어를 글자를 조작하면 나라를 새로 한 개 만들어서 그 나라의 흥망세수도 거쳐갖고 멸망을 시키고 다른 나라까지 대치까지 시킬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사기는 정말 조작된 것이다. 그러니까 삼국사기를 신뢰하지 않는 게 아니고 당초 원본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제 이 창녀군을 지금 현재 바이두에서 572년도에 여기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쪽으로 옮겨갔다. 그래서 창녀가 여기가 뭐 갈석산이다. 그런데 이제 이까지는 양보한 것 같은데 이것도 저는 조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지도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다. 이거는 벨기에에서 제가 찾은 지도인데요. 저는 이 지도가 의미하는 게 굉장히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해 한번 해주십시오. 이 지도를 보니까 다 벨기에 말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지역을 이렇게 지금 이제 구글에서 나오는 지도를 얹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제 이치가 지금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제 찍어봤죠. 찍어보니까 이 지역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지역이 이렇게 지금 내려와요. 이렇게 이게 1817년도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올라가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고령을 예를 들자면 예전에 이제 대가이국이 있었고 대가이국이 있을 당시에 야로라든지 가야가 다 이제 고령 순의 현이었거든요. 신라시대 때까지만 그랬습니다. 근데 고려 헌종이 자기 엄마 고향이 이제 합천이거든요. 그래서 합주로 만들면서 그 땅을 가져갔거든요. 그러면 어떤 왕이나 행정이 국가에서 인위적으로 경계를 끊는다고 민중들이 사는 방식이 달라지지는 않거든요. 민중들이. 지금 현재에도 가야나 야루 사람들 장보러 오면 고령장에 옵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길이 나였고 그렇게 다니고 왕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누트는 이쪽에 있는 고구려하고의 지금 누트라고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대시대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 이렇게 지도가 형성될 정도라면 이렇게 왕래가 일어나는 거고 야들끼리 저는 중국에 해봐야 중원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첨열전에서 얘기하는 이 수나라의 강력이라는 것도 이 지역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지역을 지금까지 여기 옛날의 지역까지 다 가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키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지도를 30년 전쟁 당시의 지도를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한 형태로 지도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이 지도를 지금 오늘날에 예를 들면 뭐 명나라 때 남경에 있다가 북경으로 옮겼다고 이 지역을 싹 다 명나라 땅. 이런 개념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적어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자, 다음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랑이라는 단어가 지금 이제 이거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정리한 건데 제가 대충 보니까 정리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인용을 지금 했는데 강수열전에 나오는 거 말고 신라본계에도 나온답니다. 그래갖고 신라본계에 있는 것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이게 가야인지. 그리고 여기는 뭐 가야, 가라, 막 수많은 단어를 싹 다 한 단어 우리가 알고는 가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식민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반도에 있는 가야도 건국설화가 두 가지 있잖아요. 이 땅에 있는 대가의 건국설화가 있고 건강가야, 김해의 건국설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다투나요? 안 다투잖아요. 그냥 대가에서는 대가야 이진화 씨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건강군은 김수랑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제 논문에 나오는 가라라는 것은 한반도에 있는 가야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거기도 가라가 있었다. 중국에는 가라만 있는 게 아니고 가야도 있었고 가락도 있었고 건간도 있었고 중국에도 다 있었다. 한반도에도 있었다. 일본에도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한자 문화권에서 우리가 명칭을 사용하는 게 비슷하잖아요. 그 땅이 크면 다라 될 거 아닙니까? 다라가 지금 예를 들면 한국에는 잘 안 보이지만 일본에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명으로 너무 그렇게 구분 지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가라는 다 다른 가야일 수 있다.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단서도 좀 찾았고요. 예를 들었는데 중국에도 주나라고 진나라고 얼마나 많습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쓰겠죠. 그렇지만 그들을 똑같은 정치체로 보지는 않잖아요. 여기 이제 진흥왕 때 보게 되면 백제왕 명룡이 가야와 함께 와서 간산성을 공격하였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가야국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강수열전에서 가야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 남잖아요. 그러면 이걸 국가라고 볼 수 있나요? 사용한 예가 없는데? 그런데 딴 데 찾아보니까 사용한 예가 있어요. 아까 제가 인용한 건데 신라에서 가랑청산에 왔으니까 신라에서 가랑이라는 사람이 성을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겠죠. 이거 동북아 역사전에서 얘기하는 건데 가랑은 성이랍니다. 그러면 신라에도 가랑의 성이 있으면 이거는 사람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이걸 국가라고 볼 수 있는가요? 사용한 예가 없는데? 자, 그래서 제가 가랑이 성이 일본에서 쓰고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빨리 지나갈게요.
이거는 이제 명자, 교지죠. 유래해갖고 일본에서 이렇게 성을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분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후쿠시마, 이거 오카야마, 여기요. 예, 그리고 요 일대는 제가 비정하는 임나거든요. 그래서 요 일대를 봐주십시오. 그냥 쭉 넘어갈 테니까 이거는 뭐 어떤 학문적 논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가령나 쌤이 후쿠시마에 살았네요. 자, 살고 있습니다. 다라는 어디입니까? 후쿠시마하고 또 이쪽에 있네요. 이 사람들이 한 30명 정도 되네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자, 다라를 제가 이거 찾았어요. 이것도 뭐 어떻게 찾았냐면 고령에도 그런 거 합니다. 옛날 고문서 같은 거 디테일 작업 많이 하는데 일본도 그런 거 안 하겠나. 그래서 그 예산을 찾았어요. 예산을 찾으면 이게 완료 보고서를 예산을 국가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완료 보고서를 제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완료 보고서만 수집을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제가 취재하는 방식하고 비슷한 겁니다. 찾아갖고 그 중에 있는지를 쭉 찾아보니까 이 문장이 나와요. 이게 다라 인장. 일본에 다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다라는 인장이라는 것은 통행 인간계로 쓰이고 공용 취급 일계에 쓰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고령 분수 도장이죠. 이거. 그러니까 다라라는 명칭이 행정기관 명으로 쓰였다. 이런 사례라는 거죠. 이것만 그래도 다라라는 이름이 27군데가 되는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거와 다르게 이거는 다른 가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비화우 우리가 이제 그 뭐 축자구에서 2000년 북조에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해자를 지금 이 해자를 바다로 해석하는데 일본 서기에서 쭉 읽어보면 이거 다메라고 얘기하거든요. 다메 비하우를. 그러니까 비하우도 해요, 해.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해로 봐야 된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바다로만 볼 필요는 없다. 비하우 인근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걸 중국으로 봅니다. 이 기사는 저는 뭐냐면 이게 일본 서기 통정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1700년대에 일본 서기의 주석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장 신뢰하는 주석서입니다. 일본 자체에서도 그렇고 한국의 주류 사학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서 송신조 65년 기사와 관련해서 임나국이 제일 처음 등장하거든요. 임나국을 비정을 해놨어요. 이거는 이제 성시록 관련해 갖고 이제 내용이 있는 건데 이거는 차치하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송서에 외조에 나온다는 거예요. 외, 백제, 신라, 임나, 진안, 모한 여기에 임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제일 처음 드는 이유가 이거들거든요. 여기 성서에 있지 않냐. 그러면 성서에 있는 임나가 진짜로 일본 서기에서 얘기하는 임나인지 아니면 성서에서는 중국에 있는 임나를 얘기하는 건지 이거는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물론 일본에도 임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성서에 있는 임나는 과연 이게 일본에 있는 임나를 얘기할까? 이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확인에 앞서가지고 저는 이제 외하고 일본을 다르게 봅니다. 근데 시간이 지금 없어갖고 이까지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오히려 저는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건데 한일 관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를 걷어내야 된다. 지금 현재는 외가 있어서 오히려 한일 관계가 악화되어 있다. 조선의 선조가 아무리 무능한 군주를 하더라도 마지막에 일본이랑 같이 통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임진왜란이라는 단어를 임진일란이라고 안 쓰고 외란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갖고 일단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나라는 성도 있습니다. 이쪽에 있죠. 예. 그리고 임나 사인을 줬다고 얘기하니까 가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고 여기는 백제고 여기는 신라 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오카야마 지역은 지금 현재까지 한 번도 표시된 적은 없습니다. 고려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을 갖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2,500명 정도가 됩니다. 가야도 오카야마가 아닌 거 회원으로 표시가 되는데 한 20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북한의 조이성이가 오카야마 출신이거든요. 이 인근에 가야라는 지명이 많겠죠.
그래서 그렇게 추정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는 뭐 사실 어떻게 판단할지도 모르겠지만 박철수 경북대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유적과 관련돼서는 저도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상당히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지 지명 비전 가지고만 해서는 안 된다. 유물도 같이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고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 요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삼국사의 강수열전에는 임나가랑과 관련돼서 임나가 아니라 인군이다. 가랑이라는 것은 국명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진경대사 탑 비문입니다. 자, 진경대사 이거 한자 우리가 쓰는 한자 맞나요? 이게 뭐냐면 미국 버클리 대학교 동아시안 도서관에서 탁본을 가지고 소장하고 있는 건데 요거는 국사 편찬위원회에서 정하는 거거든요. 이 글자가 진짜가 그리고 이 족자라든지 다른 글자가 한국에서 사용하는 고대부터 한국에서 사용하는 글자가 아니에요. 일본에서 사용하는 글자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설득력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차치하고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1918년 촬영된 건데요. 이게 탁본보다 더 깨끗하죠. 저는 1918년도에 이걸 제작을 했다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 정도 느끼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글자가 위에 점이 한 개 찍혀 있어요. 과연 이건 뭘까? 요점 말입니다. 이게 임자가 맞는 것 같은데 점이 찍혀 있으면 이게 주자잖아요. 주자. 살주자. 그럼 이 점은 왜 이게 있지? 이거는 아까 많이 봤죠? 그 일본에서 목간에서 나오는 낫자 아닙니까? 그 낫자가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국립중앙박물관에다가 물어봤습니다. 좀 열람을 할 수 있나? 볼 수 있냐? 2005년부터 현재 해체 보수 작업으로 수정고에 들어가서 열람을 못 한답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을 해봤어요. 자, 이거는 남바린까지 되어 있어가지고 중앙박물관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단서가 있겠다. 또 면밀히 찾아봤죠. 찾아보니까 이 글자가 이상해요. 이 글자. 자, 보십시오. 이 글자인데요. 이 글자인데요. 세로로 봐가지고 줄을 쭉 꺼내봤습니다. 우측은 있는데 좌측은 위에 이상한 게 있고 없잖아요. 양쪽 평행이 안 맞잖아요. 평행이. 한번 보십시오. 여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과연 뭘까요? 이거. 찾았습니다. 이것도 어렵게 찾았어요. 진경대사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한데 한국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중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해요. 그러면 분명히 중국 문집이 있을 거다. 그래갖고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전당문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당문을 이제 당이 망하고 나서 5대까지 합쳐가지고 만든 당무섭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또 디지털 작업이 안 됐으니까 일일이 또 찾아봤죠. 이 점입니다. 이 점. 이겁니다. 이 비문이 내용이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이게 실가자를 파야 되는데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실가자를 파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사자를 파야 되는데 이 잘못 판 거예요. 지금 잘못 파가지고 아씨 이거 나중에 파야지 하고 뒀는데 보니까 글자가 다 차 있어. 그냥 놔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자 말입니다. 여자. 일제가 창원의 복림사지로 추정되는 터에서 비를 찾은 거는 1918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사진까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로부터 30년 전에 당문섭유라는 책이 출판이 됐는데 이 얼마나 진경대사가 유명하냐면 이 책에 그 비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임나왕족이 아니고 주영왕족이라고 적혀놨어요. 주영왕족. 아까 우리가 이 글자가 점이 있냐, 이 글자를 이게 포함시켜야 되냐, 아니면 이 글자가 그냥 뭐 조각일까 이렇게 의심을 했잖아요. 이 글자가 여기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글자가. 그리고 이후에 조작을 하는 과정에 그런 실수까지 하게 되고 일본 아들이 자기들 입장에서 글을 쓰다 보니까 자기들한테 익숙한 글자로서 판각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저는 이거 오늘 발표하기 전에 그 비석을 진짜 실제로 보고 싶었거든요. 2005년부터 지금까지 수정고에 들어가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여기 당무섭의 안에 실제로 그 내용과 똑같아요. 똑같은. 왜냐하면 그 비석에 판별 불가한 파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도 표시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초발 성지에 대해서 해석이 좀 분분하던데 이걸로 그냥 설명이 끝날 것 같아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지금 제공하는 건데 신라 하대에 이러한 경량 현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중앙 귀족들 출신들이 몰락해가지고 지방에 가고 낙향에서 사는 것들을 무슨 성지 무슨 이런 식으로 갖다 붙였답니다. 근데 그 비석이 신라 하대 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갔겠죠. 그래서 대사의 희는 심의이고 속성은 신라 김씨이다. 김유신의 선조 맞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저 논문에 잠깐 적어놨는데 그것까지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 선조는 여망국이었으나 망국의 후예로 또는 나라가 망해 낙항하여 살아왔다. 주자가 여기 나오는 거죠. 예. 매번 이문 나라의 군대의 괴로움을 당하다가 우리나라에 기여하였다. 이 해석이 맞잖아요. 이 해석이. 왜 그러냐면 이 문장에서 이게 수로가 되는데 이게 수로 빼버리면 문장에 수로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는. 영과 관련돼서는 아까 국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걸 어디라고 특정을 하는데 그것까지는 지금 배정하지 않고 이거는 더 좀 연구를 해볼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는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놨는데 저는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 글자에 대해 당무섭유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이 염자를 이 행자로 지금 현재 보고 있죠.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발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역사의 영리고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아니고 중국어들이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단서가 또 하버드 대학교에 있습니다. 한중에는 없더라고요. 중국 사람이 이걸 인용을 하는데 하버드 대학교에 있는 자료를 인용을 해가지고 또 미국으로 한번 갔다 와야 하나 싶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청기내서 탑 비문에는 여망족으로 기록되어 있지 임나 왕족이 아니다. 그리고 이 같은 증거는 오히려 신라가 대륙에서 있던 반증이다. 이 부분은 제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여기까지만 주장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빨리 가겠습니다. 강조된 비문. 자, 이 부분 탁본 관련해서는 오늘 또 동영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 거니까 약간 차치하고요. 이제 실내에 있는 탁본이다. 한번 여기서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임나라는 건데 임자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데 이 나자라고 얘기하는 게 이 세 자입니다. 이 뭐냐 하면 국내외 가장 전문가들이 자기들이 이제 탁본을 보고 나서 판독을 했는데 그 판독 결과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독 결과지를 제가 다 모아갖고 취합을 했어요. 공통적으로 단 한 명도 외에도 없이 공통적으로 나자라고 얘기하는 단어만 뽑은 겁니다. 이게 나자고 이게 나자고 같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요거하고는 우리 봤죠? 쿠션 기른 거? 요거하고 요거는 같죠? 아이매직 하는 것처럼 눈을 이렇게 작게 떠서 딱 한번 보십시오. 이건 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자가 없잖아요. 이자 옆으로 이자 이게 깨져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거는 저는 이 글자라고 보거든요. 왜 이 글자인지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일본에는 없다. 아까 우리가 학습했죠. 일본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자, 이제 아까 일본 서기 통정인데요. 이 자가 뭔지를 우리가 찾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자, 송선 얘기 나오는데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인용을 하고 신뢰를 할 때 무조건 오래된 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갖고 이거는 좀 생략을 하겠는데요. 송서가 제일 먼저 편찬이 됐다 하더라도 그게
원문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당나라 때하고 청나라 때 이제 사서들이 편찬이 됐는데 오히려 청나라 때하고 당나라 때 조작이 더 많이 심했다. 그리고 금속 활자본의 초기는 싹 다 이치자를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글자가 너무 왜곡되어 있다. 오히려 금속 활자본 이후에 목판본이 있으면 그게 더 신뢰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건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서 오래된 걸 찾았어요. 한국에 있는 것보다 더 오래된 건데 일본에 소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요걸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요. 잠깐 남제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육국 제군사 때문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남제서에 뭐 외국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나서 외, 신라, 임나, 가라, 진안, 모한 육국 제군사 안동대장군을 칭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육국 제군사가 앞에 나라 외, 신라, 임나, 가라, 진안, 육국 6개죠. 그래서 보통 육국 제군사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문에는 모한이 없어요. 5개 있습니다. 5개. 남제서에도 이거는 일본에 있는 목판문입니다. 남제서에도 외, 신라, 임나, 가라, 진안, 육국 5개인데 육국이라고 부르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가라 빠지고 모한까지 들어왔는데 5개인데 육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자, 이게 이제 문제의 남제서인데 이거 고려대학교에 있는 거죠. 여기 빠진 글자가 다 320자입니다. 320자인데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3년 시작되죠. 쭉 된 게 보공 시작될 거 아닙니까? 이 글자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어디 나오는지. 또 찾았습니다. 남제서 목판부. 아주 오래된 겁니다. 일본에 있습니다. 뭐냐면 3년 시작되고 나서 다른 글자 나오죠. 십지라고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공 나오죠. 이 한 페이지예요. 이 한 페이지. 사라진 게 목판본 한 페이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전통적으로 얘기하면 한 면이 되겠죠. 한 면이 상하로 나누니까 한 면이 사라진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면 이 글자가 몇 개냐? 지금 9행 18자니까 324자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앞쪽에 우리가 세워보니까 320자라는 겁니다. 4자가 빠져요. 요런데 하나, 둘, 셋, 4자가 곡란으로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남제서 목판본을 판각을 하면서 324자를 삭제를 했다면 목판본 한 페이지 정도는 없어서 분실해서 판각을 했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건 넉자의 공란을 인지를 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고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저는 이걸 진짜 찾은 줄 알고 열심히 제가 봤거든요. 아무리 읽어봐도 백제하고 관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백제가 아닌 것 같다. 이게 딴 데서 들어왔나 싶어갖고 열심히 찾아봤어요. 또 뒤쪽에 가니까 분한국이라고 있는데 이 분한국 기사가 여기 실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아직 같이 판단을 못했는데 이거는 같이 한번 해주십시오. 고구려 백제 사이에도 있고 분한국에도 있는데 이게 동일하다면 여기 이쪽에 왔겠구나. 아니면 뒤편에 분한국이 없다면 여기 이쪽으로 왔겠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글자는 같은데 요 324자 중에 한 7, 8자가 달라요 또. 희한하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그렇지만 이게 지금 현재 일본에 있는 이 남제서가 진짜는 실제 원본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정하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지만 이건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남제서는 지금 고려대학교에 있는 남제서는 달라요.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이 남제서 새로 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이 목판본을 가지고 이건 국내에 안 알려져 있는 겁니다. 오늘 국내에 안 알려진 거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남제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이 태평어랑 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태평어랑 속에는 논문을 참고하시고 여기 보시면 신기하잖아요. 왜 신라 해놓고 나서 글자가 이상하죠. 임나 우리가 아는 글자 아니죠. 가라, 진안, 육국 해놨잖아요. 그리고 제군사 크게 해놨죠. 이거는 뭐냐면 임나, 가라, 진안,
이 기타 등등 6국이 신라에 속한다. 신라를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 다 빼고 왜 신라 제군사 해도 되는데 신라 중에 저는 신라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가 이해하는 제국 있지 않습니까? 여러 국가들이 연합체 정도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 중에 이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이거는 인터넷에 서비스 되는 겁니다. 여기에도 임나가 그 글자고 이게 저는 임노아라고 읽거든요. 그래서 노아라고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자는 나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 글자 임노아. 한국에서는 나자로 읽는데 그 나자하고 이 나자가 다르기 때문에 발음이 중국에서 발음을 노아라고 하니 저도 노아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임노아, 이것도 임노아. 이거 분명히 일본에는 없는 글자라고 말씀드렸죠. 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모든 있는 글자들은 다 나로 해놨는데 너무 열심히 하는 바람에 임노아 딱 표시해놨네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임나로 해놨는데 이것도 노아예요.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통지도 찾아봤습니다. 통지도 임노아죠. 양서는 목판본이에요. 양서에 임나가 아니잖아요. 임노아로 되어 있잖아요. 이만큼 정확한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만큼. 아까 제가 시기상으로 우리가 사설을 어떻게 같이 판단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게 양서거든요. 노아도 있잖아요. 임노아. 이게 임나인가요? 아니잖아요. 일본에서는 이 글자 안 쓴다니까요. 그럼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까 얘기했던 나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밝혀내야 될 글자 어느 쪽이 더 가깝습니까? 이게 요리 가깝습니까? 요리 가깝습니까? 그리고 문헌에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임나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치 판단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 저는 일본이 자기들의 역사를 새롭게 쓰면서 일본의 기록, 중국의 기록을 차용을 해서 쓰면서 그 중국 안에 왜가 나오고 나오니 그걸 마치 자기의 역사처럼 차용해서 적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그래서 얘기하는 비자발, 랑가라, 탁구, 알라, 다라 이런 지명들 중국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알라 같은 경우는 고구려하고 관련도 있고요. 그래서 굳이 그걸 일본 열도 내의 일이라고 똑같이 볼 필요는 없다. 일본 열도 내는 일본 내로 한정시켜갖고 있고 중국도 있다. 각각 있다. 그러니까 각각 연구를 한번 해보자. 그런 제안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통틀어 말하면 임나이고 이 말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도 논란이 많이 되는데 이것도 지금 한원에 나오잖아요. 지총 임나, 통틀어 말하면 임나이고 이것도 차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이 다 차용돼가지고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차용돼서 저는 아까도 최치원 열전에서도 봤다시피 고구려 백제 신라가 중국 대륙에 지금 현재 중국 대륙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중국 대륙을 부르지 않고 조선 대륙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조선 대륙에 있었던 왜를 일본이 차용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 왜와 이 일본은 다르다.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조선 대륙에서 일어난 일을 일본이 차용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 적어도 일본 서기 초기 기록은 저는 중국 기록을 차용한 것이다. 그런데 후기에 나오는 일본 서기는 풍국설처럼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에 비교해서 한 개로 그냥 편파적으로 정립을 하지 말고 가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군국출하가 고려에도 있네. 그리고 김해도 있어요. 그럼 각각에 그냥 봐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에도 가야와 관련돼서 한 3-4군데가 기원지가 있단 말이죠. 난징도 있는 거고 형주도 있는 거고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그냥 그대로 연구하면 되는 거지. 왜 중국 가야를 연구를 해? 그러면 대가야를 부정하는 거야? 건강가야를 부정하는 거야?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학문적 영역으로 그냥 봐주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단자는 강의자전에 잘 나와 있는데 완전히 다른 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더 이상 이게 이체자다 이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논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체에 대해서 제가 좀 나름대로 조사해서 적어놨는데 이 부분은 뭐 제가 뭐 그냥 제 그냥 뭐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자 그러면 강개토 대왕의 임노화와 일본석의 임노화는 일본석에 나오는 임나 또는 목간 발견된 거 있죠. 나라현에서 이 목간에 나오는 이 자화는 한자가 다르다. 요거와 요거는 이체자로 볼 수 있지만 이거는 전혀 다르다. 그리고 이제 저는 중국 안녕으로 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생략하고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공파론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는데요. 세 가지 공리 아닙니까? 지금까지 일본이나 그 주로 사학에서 얘기하는 논리가 삼국사기에서 강수열전에 나오는 임나가 인군으로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일본식 임나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각되는 거죠. 그리고 가량호 국민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진경대사 탑 비문. 이거는 원본이 이 비석이 실체가 저는 뭔지 정말 궁금해요. 그냥 학교에서 우리가 조사단 하나 꾸며가지고 찾아가고 진짜 한번 검증 한번 해보면 안 될까 이렇게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당문 협의회는 예망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근거로 진경대사 탑 비문에는 원래는 임나완국이 아니고 예망적으로 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거 있죠. 임노화하고 따라 저기서 발견된 임나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글자가 다르다. 그리고 적어도 일본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글자고 현재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자,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체를 주장, 동의하는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누가 만들었냐면 일제가 만들었으니까요. 그럼 이걸 깨자는 겁니다. 이 상공리를 깨는데 임나가 아니고 임노와 임나 왕족이 아니고 살았다. 여망족의 후예로 초반지역에 살았다. 인군가양. 임나하고 상관이 없죠.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사기에 나오는 임나라는 저 글자. 이 글자는 어디 나오죠? 고령에 있는 임나 대가 있고 성전비에 이 글자. 그리고 이거는 목간이 나라에서 발견된 이 임나. 이거하고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이거는. 네, 마지막입니다. 10.67%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Y 하플로 그룹을 통해 가지고 일본인들 중에 한반도에 살고 있는 후손들, 그것도 최근에,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넘어온 사람들의 후손들이 10.67%거든요. 제가 이거 감히 이래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까지 이 3.8원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절대 공리로 여겨졌던 이 공리가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나 가여설이라든지 다른 걸 주장한다면 저는 일본인의 후예로서 주장한다고 보여지고 아니면 일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라고 밖에 평가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분들이 일본을 추종한다는 뜻에서 일종으로 불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의심하지 못했던 이 삼공리에 대해서 이러한 논리로 제가 이제 감히 학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돌멩이를 던진 행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 주장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만약에 제 주장이 맞다면 이 글로 지금까지의 임나 일부부설이라든지 임나 가야설이라든지 모든 것들 다 종식시키고 좀 더 한일 관계에서 근전적으로 대안을 좀 제시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